주식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다루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컴퓨터 그런 곳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데이터들을 어디서 추려 오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업체가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정말 제가 이제 가공하고 쓸만한 것들은 조금 이제 노가다 작업을 해야 돼요. 다트에서 긁어올 수도 있고, 네. IR한테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통계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가 긁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를 열심히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보면 이제 그 노가다랑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애널리스트 업무하시면서 이건 진짜 힘들었다. 근데 이건 진짜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힘든 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들 때 저희가 이제 바쁜 시즌이 1년에 4번 있어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시즌에는 관련해서 리뷰 보고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할 때는 육체적으로 힘든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고, 보람찬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반응이 온다거나, 저희가 이제 같이 뷰를 내잖아요. 시니어가 주니어가 같이. 그 뷰가 만약에 시장에 맞았을 때 아무래도 그런 데 있어서 좀 보람이 있지 않나. 빠르게 이제 시장에 우리가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무를 다했을 때 그런 게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애널리스트 하면 기업 분석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영업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영업을 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이 리서치 업무도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석도 하긴 하지만 그 분석 자료를 갖고 매니저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가가지고 이제 주식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고, 세일즈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주식을 사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세일즈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리서치가 어떻게 보면 그냥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적으로는 영업이거든요, 사실. 대신 알려주는 좀 증권을 살짝 프로그램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뭐 알림 보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있잖아요. 뭐 그 증권의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뭐 전망치를 제시를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봇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요즘 애널리스트 인원들에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전망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거든요. 네, 사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쉬워졌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증권사 직원들만큼 자료를 수집하기는 쉬워진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래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저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역할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또 이제 애널리스트란 직업이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자산운용사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런 다른 하우스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직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전문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사실 그 기업에서 10년, 20년 다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따라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뭐 얼마 만에 옮긴다라고 이제 그 수치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직이 잦은 편이긴 하죠.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또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제 IT나 뭐 바이오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신 분을 이제 애널리스트 모집을 한다,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최근 그런 트렌드 같은 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 예를 들어 이공계 계열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이공계랑 문과랑.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제 숫자에 좀 더 민감하냐, 얼마나 좀 더 이거를 잘 볼 수 있고 끈기 있게 볼 수 있느냐, 파고들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지 전공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뭐 바이오 전공이 아니더라도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 볼 수도 있고,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섬유랑 유통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공이나 어떤 그런 이공이냐 문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박성호 애널리스트님께서 어떤 준비를 본인이 직접 대학생 때 하셨는지, 그게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대학생 때는 이제 저도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좀 관련 직무에 계신 선배님들의 얘기를 좀 해보고,
이러이러한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지 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에 관련된 지식을 좀 그냥 키우고 자격증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화려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상 이렇게 이너서클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좀 더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직업에 이제 취직을 함에 있어가지고 뭔가 면접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합격의 노하우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합격의 노하우. 저는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할 거고 좀 성실성을 강조하신. 성실성을 강조했죠. 아무래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교 4년제 졸업하면은 전반적인 능력치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얼마나 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더 면접관한테는 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바쁜 시간 내주셔서 자리 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권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려함을 쫓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정말 내가 기업 분석에 대해서, 산업 분석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사실 이 직업이 아무리 힘들건 아니면 아무리 괴롭건 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연봉이라든지 화려한 삶을 쫓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많이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에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만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두 분 소감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실무자랑 대화를 해봤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제가 모르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들었지만 되게 좀 체감이 많이 와 닿았던 것 같고,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랑 다르게 그 직업도 직업 나름의 고충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 애널리스트 하면 이제 막연하게 보고서 쓰는 직업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보고서 쓸 때 어떤 고충이 있는지랑 뭐 애널리스트의 그런 화려한 삶과 다르게 어려운 이런 업무 강도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어서 현실을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박상우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대화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로써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